네, 10일 금요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주요국 증시들은 대체로 순탄치 못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주간 하락폭이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한 주 내 저점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부진했던 가운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들어서 유가가 $60를 하회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 $58까지 내어주게 되면서 에너지주 중심의 하락폭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치를 밑돈 지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날 뉴욕 증시 내에서의 자본주 섹터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요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8%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전업종 모두 내리면서 지수는 1.6%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16% 하락 시세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장과 더불어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했습니다. 예상치였던 0.1% 하락을 크게 밑돌았고요. 지난 2월 이후에는 가장 낮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파락 출발과 더불어서 점차 장중에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중 내내 저점까지 밑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발표됐었던 미시간대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3.8로 기록이 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역시 소비 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날 유가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낮추게 되면서 뉴욕 유가가 이날 $58를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주말을 앞둔 가운데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고조되면서 지수는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 밀리면서 17,280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날 S&P 500 섹터 내에서 전업종이 모두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 하락에 크게 압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지표 부진에 따라서 점차 낙폭 키우면서 역시나 저점 부근에서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업종이 내린 가운데서도 대형 백화점 업체 그리고 몇몇 에너지 종목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그 같은 종목들의 지수 하락 방어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수는 크게 밀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1.62% 내렸고요. 2002포인트까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도 대체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이날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좀 하락 종목이 우세했던 가운데 저점 부근에서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1.16% 밀리면서 4,6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표가 다소 엇갈렸던 가운데 지난주 내내 좀 유가 하락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좋지 못했습니다. 증시 역시 3대 지수가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한 주 마무리가 저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렸던 것은 바로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배럴당 $58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OPEC cuts 2015 demand forecast as oil to lowest in a decade.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7.81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역시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브렌트유 1월물 선물 가격 2.9% 급락한 $61.85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이 내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일일 평균 석유 수요량을 올해보다 90만 배럴 늘어난 9,330만 배럴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지난달 전망치에 비해 23만 배럴 낮춰진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 우위 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의 감산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월가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BC와 인터뷰한 가레스 루이스 데이비스 BNP 파리바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전망보다 훨씬 강하다. 내년 1분기에도 재고가 넘쳐날 것이고 유가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휴그 존스 어드바이저스 회장은 대부분이 저유가가 미국 경제의 호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러시아에는 악재고 러시아와 경제 교류가 많은 유럽에도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나온 지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물가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S. Producer Price Index down 0.2% in November versus down 0.1% expect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0.1% 하락을 밑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식료품과 에너지 등 가격 변화가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솔린 가격이 6.3%나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서비스 부분 가격은 0.1% 상승을 했는데요. CNBC는 이번 지표에 대해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상당 기간 문구 삭제를 결정할 때 이렇게 미국에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우려거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본의 조기 총선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좀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BBC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어제 오후 8시에 일본의 총선거가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NHK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열린여당인 자민당은 290석을, 공명당은 35석을 획득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따라서 두 열린여당의 의석의 합계는 전체 475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은 73석 정도를 기록하면서 참패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경제가 리세션으로 떨어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중들이 아베 총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가 예상대로 아베 총리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아베노믹스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자위권 후속 입법 등 안보 정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주요 소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업종들,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기사들도 아울러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이 모두 하락 시세 이어갔습니다. 하락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IBM을 포함한 기술주들이 모두 내렸고요. 듀폰과 엑손모빌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 등 정유주 모두 내렸습니다. 제약주 머크사도 내렸고요. 또 금융주의 하락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락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 가운데서 IBM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림 시세였습니다. 3.5%가량 하락 시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정유주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엑손모빌 대표적으로 2.9%가량 밀렸고요. 쉐브론 텍사코도 이날 2.4% 하락 시세 이어갔습니다. 또 제약주였던 머크사, 화이자 모두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증시가 크게 내렸던 가운데 금융주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이 이날 2.4%까지 밀렸고요. 또 JP 모건 체이스도 1.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자와 더불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카드사 밀렸고요. AT&T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등 통신주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업종 모두 내림 시세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악재가 없이도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섹터가 바로 머터리얼즈입니다.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2.5%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 자본재 섹터의 흐름이 좋지가 못했고요. 화학 섹터들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금융주 섹터가 크게 내린 모습이었고요. 또 이와 함께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의 하락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산업재와 헬스케어 종목들도 1.5%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어도비 시스템즈가 9% 이상의 주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4분기에 좀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9센트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 M&A 소식까지 이어졌고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81달러에서 83달러까지 높여 잡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9% 이상 올라서면서 나스닥 지수 내에서 그리고 S&P 500 섹터 내에서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76달러 2센트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58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에너지주들의 하락도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의 유가 하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주 종목별로 조금의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내에서의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는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또 QEP 리소시스 그룹도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사피커 에너지그룹과 샤봇 오일앤가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는 각각 3%에서 적게는 0.5%까지 반등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체사피커 에너지그룹은 그 전날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날 반발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3% 반등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에너지주의 등락이 좀 엇갈린 가운데서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자본재 섹터의 하락도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소식, 호실적 소식의 개별주의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특징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소프트 업체인 어도비 시스템즈가 이날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개선된 실적과 함께 인수합병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dobe buying Fotolia as cloud subscriptions fuel revenu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어도비는 사진 공유 서비스인 포토리아를 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어도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어도비는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10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순이익인 36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0억 6천만 달러와 순이익 30센트를 모두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포토리아는 2005년 설립된 사진 공유 서비스로 포토리아뿐 아니라 사진 작가가 작품을 올려서 팔기도 하는 온라인 장터인데요. 현재 3,4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어 전문 사진가나 디자이너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토리아 인수는 어도비와 기존 사용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어도비의 주가는 무려 9%나 상승한 76.02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그리고 환율 채권 상품 시장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또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모두 2% 주요 증시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 5거래일 내내 유럽 증시는 하락 시세 이어갔습니다. 유가 급락과 더불어서 그리스 전국 혼란 등이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유럽 증시 역시 주간 기준으로 최대 3년 만에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빅 지수가 2.5%가량 하락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2.72% 내림 시세였습니다. 또 프랑스 까크 지수도 2.7% 하락하게 되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도 점검하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듯이 상품 뉴욕 유가가 58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날 3.6% 내리면서 배럴당 57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만 들어서 유가가 11%가량 하락하는 시세가 보여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날 석유 수요 내년 전망치를 크게 낮추게 되면서 이날 58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내렸습니다. 이날 온스당 0.3% 하락하면서 1,222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곡물가 대체로 올랐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2.2% 오르면서 407달러 50센트까지 400달러를 웃돈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내린 가운데 1.73% 밀렸고요. 671포인트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공포지수는 이날 5% 이상 올라서면서 21.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는 24포인트 내림 시세 이어지면서 8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 지표가 그 전날에 호조를 보인 가운데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2원 20전 올랐고요. 1,103원 1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41% 내린 88.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0.08%포인트 내린 2.0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